네, 전문가 우리 멘토님끼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룰을 먼저 알아볼까요? 1인자를 찾아라.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 두 분의 멘토님, 총 일주일간 10분의 멘토님께서 각자의 포트를 작성하십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따져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 이제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됩니다. 내일이면 9월 마지막 거래일, 내일 수익률 왕이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내일 수익률 왕 뽑는 날인데 하루 전입니다.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님, 그리고 이번 주 두 번이나 수고해주고 계신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 현재 포트폴리오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 2배 정도 수익이 좋아졌네요. 멜파스는 약간 주춤하지만 뭐 지난주에 약간 비슷한 정도이고요. 자, 서울반도체가 22,500원에 걸렸나 봐요. 마이너스 2.6% 손절 처리되는 모습입니다. 자, 각 20%로 세 종목 담았었는데 삼성 SDI는 17만 5천 원까지 갔었다가 약간 박스권 회귀하는 모습이지만 매수가가 괜찮아서 수익은 지난주보다 좋아졌고요. 멜파스는 일단 전고점 부근에서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인데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안타깝게도 손절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단기 고점에서 사게 된 것도 가격도 약간 비쌌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준 전문가님 포트로 넘어가 보죠. 자, 김준 전문가님 화요일에 이어서 수목 이제 이틀 만에 다시 한번 나와주셨는데 로엔케이가 또 안 잡혔나 이제 두 번째 재매수 시도했던 건데 그것만큼도 이제 안 잡혔던 모양입니다. 지인코는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이틀 전에 괜찮았는데 곳에 또 손절 처리가 됐네요. 사실 지인코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틀 만에 손절 처리되면 어떡하죠? 매수가 부분에서 맴돌았던 지인코 이대로 괜찮은지 AS 듣겠습니다. 자, 로엔코 같은 경우에는 10월 안에 간다라고 했는데 계속 매수가 안 되는 게 그게 문제네요. 자, 먼저 우리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부터 하나하나 훑어보겠습니다. 뭐 서울반도체를 좀 먼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예, 매도 먼저 받는다고. 네. 예. 이 서울반도체가 그동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는 안타깝게도 또 이제 장중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었겠죠. 그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저 장중 저점 부분 때가 손절가가 22,500원 잡았죠. 네. 22,000원 잡았는데 이제 어제 그 이틀 전에 주가가 그 가격대로 종가상으로 깨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지금은 만약에 그때 이제 손절을 하지 못하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가 이제 다 빠졌었고 바닥권에 들어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 손해폭을 줄일 수 있는 물타기 구간이라고 그러죠. 평균 단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는 오늘 21,600원인가 종가에 끝났거든요. 네. 끝났는데 이 가격 부분대에서는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한번 들어가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 매도를 하는 쪽으로 빠져나오는 쪽으로 그런 이제 투자 전략을 구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보시겠습니다. 네. 잠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서울반도체가 지금 현재 24,000원 부근대까지 장중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 구간 한 80만 주를 때렸거든요. 80만 주를 매도하면서 네네. 80만 주 파는데 걔네들이 장사가 없죠. 예. 걔네들 장사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수직 급락을 하고 다시 박스권 하단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반도체는 참 무서운 게 한 번 수급에 들어와서 올라가면은 진짜 빠르게 올라가지만 또 이렇게 빠지면은 며칠 만에 바로. 네. 예. 그게 뭐냐면 서울반도체에 대한 CEO의 성격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급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 CEO 성격을 보면 주가 차트에 그대로 발견되어 줍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이제 반도체가 오늘 또 최근에 빠졌는 것은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하이닉스가 내년도 경기가 불안하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고. 줄이고 나오겠죠. 그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오늘 전체적인 한 3%, 5% 급락을 했습니다. 네, 막 신저가 찍는 종목도 생기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영향이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 볼 수 있을 것 같고, 1차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본다면 22,500원, 22,500원 부근대에서는 다시 한번 추가로 올라가기는 힘이 에너지 부족하죠. 부족하고 다시 실질적인 진바닥을 형성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빠져주겠다. 즉, 지난 저점대가 21,500원 나오는데 이 가격대도 깨고 내려오면서 21,0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실제 거기서는 배팅 감추도 되겠죠. 예. 가격대가. 예.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 하지 말까요? 지금은 이제 만약 매수를 한다면 한 돈 1,000원 정도 보고 치고 빠지면 되겠죠. 그러면 네. 단가가 이제 낮아지면서 네. 다시 팔고 기다렸다 21,000원대에서 28,000원 라인대 거기 들어오면 그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하고 따라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한 22,500원 갭 정도 자리에서 일단은 빠져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하기는 개인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힘들겠죠. 예. 그래도 서울 반도체만 또 계속 매매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내가 이 종목에서 반드시 수익을 내리. 예. 그런 분들 있죠. 한동훈만 회사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예. 있죠. 얼마 들으면 딱 산다 하는 거. 예. 예. 근데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어떤 거 볼까요? 일단 그 9월 6일 제가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 삼성 SDI하고 제일기획하고 네. 옵트론텍인데 제일기획이 이번에 그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사주 매일 345만 주 들어오면서 네. 23,900, 24,000원 부근대까지 갔다가 오늘 또 뭐 견조하게 받고 있는 모습인데. 뭐 아미노로직스도 잘 가고. 네, 아미노로직스도 예. 지금 이제 4,000원 부근 들어와 있죠. 예, 4,500원 부르셨는데 매수가 안 돼가지고 그 종목도. 네, 그 나갔죠. 방송 듣고 또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일단 그 4,200,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는 4,200원 정도 이상 들어오면 거기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먹고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느냐. 네, 그래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삼성 SDI는 제가 이제 목표 가격대를 그 25만 원이니까 잡았어요. 21만 원 잡았는데 예. 어차피 주식은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보다는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한번 털고 나기 때문에 오늘 그 목표 단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17만 원대로. 이 17만 원대는 그 이제 금년도 5월 달 초순가의 장중 고점이 17만 1,500원대인데 이 17만 원 정도 선 가면 앞에 그 상봉가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가격 부근대에서는 일시적인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지수가 조정받는 시점 속에서도 주가가 좀 괜찮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삼성전자 사장님이 그 삼성 SDI 사장님이 SDI의 주력 상품으로 스마트폰 배터리를 하겠다.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기하급수 증가를 한다면은 필수 요인이 배터리라는 것이죠. 그럼요. 그 배터리 성능을 높인다면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 삼성 SDI에 대한 주가가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보면 주가가 조금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조금 무거운 그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시점 속에서도 지속적인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물량을 삭스리하고 있다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량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바닥존에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물량들은 하루 이틀 보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산가들은 삼성 SDI 같은 종목은 지금 바닥존이죠. 놓칠 필요성이 없다. 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홀딩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매수 가격대가 14만 7,500원으로 9월 6일 잡았었는데 지금 좀 올라왔죠. 그죠? 네네. 올라왔지만은 아직까지도 매수 구간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매수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고 조정 반대 해봤자 15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겠죠. 있지만은 추가적인 조정폭은 조금 짧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이 장중에 마이너스 나올 때 매수를 한번 하셔도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목표가만 21만 원 부르셨던 걸 일단은 17만 원 정도까지만 보겠다라고 낮춰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늦지 않다 삼성 SDI 설명이었고요. 이어서 남은 한 종목 멜파스 볼까요? 네, 멜파스죠. 이 멜파스가 그 터치 스크린 솔루션의 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분기가 아마 사상 최대 그 매출을 올리지 않았냐. 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3분기 매출액이 추정 매출액이 855억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88억 정도. 4분기는 이것보다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주 고객인데 그 갤럭시 S3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또 갤럭시 노트 2가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터치 솔루션은 지속적인 판매 구조 이어지면서 센서 터치 센서 칩 출하 증가량이 4분기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 있다. 그래서 향후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매출로 직결이 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바로 주주에게 환원되겠죠. 주주에게 환원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비록 단기적으로는 상봉의 대형 박스권대로 상향 돌파가 실패가 되면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신다면 아마 목표 가격을 25,000원 잡았었는데 너무 많이 잡은지 모르겠습니다. 25,000원 지금 22,300원에 끝났으니까 거기까지는 손쉽게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이버 디지텍 시스템이나 멜파스 이쪽 터치 쪽에 솔루션이죠.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메뚜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그 중소형 개별 종목들의 테마주들이 네.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 다 일단 게임이 끝났습니다. 과거에 역대 그 신정부 5개 했었는데 네. 5대 그 대통령 나오면서 그 내년도 장을 가고 지금의 장이 보면 그 정치 테마주들이 일단 끝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실질적인 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명품 테마를 하나 된다. 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박스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갈 타이밍을 잡고 있는 테마주들이 터치스크린 관련주들,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네. 이 종목들은 향후에 10월달 됐던 11월 됐던 주도 테마주로 부상이 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매수 타이밍이 들어온다면 계속적인 마이너스권에서는 물량을 확보해 가야 될 그런 종목으로 테마를 볼 수 있겠죠. 그럼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면서도 회사 자체가 굉장히 그 우량한 그런 회사죠. 이 차트 조금 보신다면은 지금 대형 박스권대죠. 그죠? 네. 23,000원대부터 18,000원대까지 이 박스권대로 금년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쉬고 있다. 그죠? 네. 6개월 쉬었으면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이틀 동안 매도세가 좀 강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지만은 제 손절 가격을 19,500원 잡았었거든요. 네.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 같고 뭐 21,000원, 22,000원, 21,000원, 뭐 2,300원 이 구간대까지는 한번 내려온다 할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여기서는 물량 확보 비중을 조금 높여 가신다면 전형적인 N자형의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그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멜파스는 지금 기술적으로 약간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매물을 소화해내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약간 더 눌림목을 줄 경우 N자형 상승 기대하면서 그때 신규 매수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 모두 다 서울반도체에 제일 먼저 AS를 받았고 모두 대응법 찾아보았습니다. 이어서 김준 전문가님 포트를 볼 텐데 로엔케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화요일날 불과 이틀 전에 요거를 이제 재공략했었는데 예. 잡히질 않네. 잡아야 갈 텐데. 와, 이거 뭐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진짜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일단 뭐 대응 방법이나 다른 건 다 똑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9월 말인데 요것도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체크하시고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잡고 계신 분들은 걱정 없이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되겠고 대신에 혹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을대가 아마도 좀 높겠죠. 제가 뭐 매수 보내드린 가을대보다 좀 높다라는 가정하에서 위쪽으로 수익 챙겨놓고 밑으로 빠지면 다시 들어가세요.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9월달입니다. 9월달 트렌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꼬리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꼬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까? 그렇게 이제 지난 화요일까지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는 안 잡힌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화요일날 출연을 했죠. 월요일날에 그 전에 좀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급락을 했습니다. 10% 이상의 급락을 했다가 네. 그걸 보고
다음날 밀리면 아싸 땡큐 하고 다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한 3,000원 위쪽으로 갈 때가 형성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따르게 변형된 구간이 없고요. 대신에 가을 때만 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을 그러면 때만 그냥 가격대를 조금 높여서 잡으면 안 돼요? 가을대를 좀 높여서 잡아 되긴 하는데 네. 왜냐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중에 봤으면 그 2주 전입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졌을 때 제가 바로 매수를 보내드렸겠죠. 근데 그 부분이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위쪽으로 공략을 했다가 또 다시 가을대가 나오게 되면 아깝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9월달 말이고 10월달 넘어가는 시점인데 우리가 제가 뭐 매일적으로 나와서 리딩 해드리고 뭐 AS 해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조금씩 분할로 잡아 나가시면 뭐 편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구간에서 최대한 손실폭을 줄여 나가는 방향에서 제가 잡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구간, 부담 없는 구간 가을대를 제가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시해 드린 가을대가 2,705원 정도겠죠. 2,700원 부근. 그 부근 아래 위로 해서 분할 접근 해 나가시면 분명히 뭐 알다시피 이 종목이 10월 달에 뭐 흐지부지하게 잘 안 올라가서 뭐 수급들이 갑자기 끊겨버리고 뭐 안 좋은 악재가 떠진다고 하더라도 평락가 부분에서 끊고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가을대가 높게 되면 남들보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물론 급등해서 우리가 8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처럼 다 급등해버려서 뭐 수익원 챙겨가는 과정에서는 뭐 3%를 챙기든 5%를 챙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수익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뭐 3% 이 정도 뭐 손실 끊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애매한 게 뭐냐면 평단가 부분에서 끊는 게 아깝죠. 왜냐면 내가 3,000원에 잡았는데 이 종목이 2,995원입니다. 그러면 한두 건 올라가면 수익권이라는 생각에 또 못 끊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못 끊죠. 예. 예. 그려놓고 또 한 1, 2% 내려가면 에이 아까 끊은 것보다 더 낮으니까 또 못 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때 끊을 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실수 같은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안정적인 가격대를 잡아드린 거기 때문에 요것만 좀 지켜주시고 대신에 지금 현재 수급면이나 뭐 종목도 움직이는 거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일 처음에 로엔케 공략할 때는 그냥 그대로 일자로 멈춰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재매수하고 공략하고 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냐면 제가 아마도 9월 달은 로엔케 이 종목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왜냐면 시장 관심이 없는 척 하면서도 내릴 거 다 내리고 올라갈 거 다 올라갔죠. 그 안에서 우리가 변동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래 위로 변동성 체크해 보시면 우리가 뭐 체크 포인트나 우리가 종목을 보고 있는 과정에서 흘러가는 과정에서 위쪽으로 보시면 20, 30%씩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도 마찬가지로 한 7, 8%씩 내려갔다가 올라온 모습이죠. 딱 한번 내려갔을 때 우리가 손절 라인이 한번 끊겨버린 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시장 관심이 흘러가다가 어느 정도 돌기 직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욕심부려서 이쪽으로 재공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가, 목표가, 뭐 손절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지만은 재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떨어지기만 하면 챙겨가려고 그러는데 입을 벌리고 있는데 감이 떨어지질 않네요. 예, 좋습니다. 로엔케이 뭐 다시 사시겠다고 하시니까 잠시 후에 다시 살만한 가격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GM코도 아쉬워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얘가 괜찮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약간 손실이라서 뭐 요 정도야 들고 있지 뭐 했는데 손절가. 예, 맞습니다. 예. 일단 GM코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죠.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로엔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조금 끊긴다고 하더라도 다시 공략해서 10월달 보고 올라가면 수익 챙겨서 어차피 그거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네네. GM코는 마지막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가 2280원 끊어놓은 가격대가 마지막 가격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뭐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는 GM코 한번 살펴보시면 장중에 움직이고 있다가 조금 무너졌다가 장 마지막에 또 올려버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쫙 흘러가고 있다가 사부작 내려오다가 위쪽으로 종가 때 또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움직임 자체는 이상이 없어요. 움직임 자체는 어차피 보시면 알다시피 만 하루에 뭐 20원 뭐 많으면 5, 60원 이 정도 뭐 내려왔다 올라왔다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대신에 이 종목이 우리가 잡은 갈 때 2280원을 끊겨버리게 되면 잘못될 때를 먼저 보세요. 이 종목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수익 챙기고 나면 끝나기 때문에 잘못되게 되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마음고생을 굉장히 좀 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정적인 구간 갈 때 끊어주시고요. 혹시나 안 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손절가 위쪽으로 다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최소한의 손실을 뭐 1, 2%라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위쪽으로 끊어놓고 다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앤코는 이제 원칙대로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도 좀 빠르게 손절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두 분의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별 AS 대응법을 찾아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오늘의 포트 변화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님의 변화가 어떠할지 알아보고 싶은데 일단 서울반도체가 손절 나갔고 삼성 SDI 멜파스 정도만 보유해서 현금이 한 60%가량 됩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신규로 담으실 생각이세요?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의 그 성우 하이텍을 그 40%로 한번 승부를 한번 걸리고 하고 단기적으로. 네, 아니 근데 요새 사실은 자동차 자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고 네. 때문인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뭐 IT 부품은 많아도 뭐 기아차도 오늘 막 7만 원도 밑으로 내려가고 뭐 어닝 쇼크 나오니까 왠지 불안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이제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개미들끼리 생각한다면 이 주식시장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황금 메뚜기는 항상 역발상식으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바닥에 물량을 잡아놔야만 주가가 올라갈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메뚜기는 잘 찾아갑니다. 지금 수학의 계절이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수학의 계절 한번 맞으셔갖고 이 성우 하이텍을 한번 보시죠. 이 성우 하이텍은 물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다음에 그 한국 GM 등의 자동차 범퍼 있죠. 자동차 범퍼 레일하고 사이드 멤버, 그 대시로 등을 생산하는 전문적인 그 자동차 회사입니다. 또 이 모멘텀이 그동안 좀 줄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내년도까지는 이 모멘텀이 확장 국민으로 진입될 예상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 2012년도에는 순이익이 금년도죠. 순이익이 1,000억대 같으면 굉장히 탄탄하죠. 그래서 좋아지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배당 투자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주가 차트 모양도 아주 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금 퍼가 7.7배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를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한번 배팅 한번 하겠죠? 그러면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좀 올랐는데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조금 길게 놨습니다. 길게 놨는데 이 대형 박스권대 12,000원대부터 15,000원대까지거든요. 네. 이 가격 대형 박스권대를 이제는 돌파를 시도하려고 입질이 이제 최근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13,500원대가 가격 바닥권이면서 전형적인 N자형의 갈매기 모양이죠. 하면서 이제 지금 14,000, 15,000원대까지 아직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16,000원대를 조금 짧게 잡았는데 그 1차 목표치죠. 단기적으로 한 40% 정도 매매를 해서 들어가서 배팅을 쳐서 16,000원 가서 이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 받을 겁니다. 네.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재매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오늘 그 40% 전량 갖고 있는 현금을 배팅을 치고 기간 한 1개월 정도 잡았었는데 박스권대 상향 돌파할 때는 앞에서의 그 저항대가 금년 6월 달에 한번 받았었죠. 받고 다시 한번 상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14,000원 부근대에서 상당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뭐하고 있습니까? 네, 비추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힘을 한 폭발하면 16,000원대까지는 그런 시간이 멀지 않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15,000원 부근대 간다면 힘이 조금 한번 교체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오늘 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조금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팔도 주가는 견조하다는 것은 일부 이제 기관들의 펀드 물량들이 다시 이제 이 주가를 지금 이제 사가 모으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주가는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목표치 16,000원대까지 힘차게 한번 달려가도록 기원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예. 일단 16,000원까지는 여기서 한번 비중 있게 끌고 갔다가 그다음에 팔고 다시 또 밀렸을 때 또 사서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식의.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한 비중은 얼마? 목표가는 아까 16,000원 하셨는데 네. 내일 시초가 매수 들어가도 좋은지 매수 가격하고 손절 가격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방송을 할 때 그 잘 잡아주거든요. 예. 그 매매 타이밍, 아침에 동시에 매매 타이밍을 일봉상에 지금 조금 제가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의 기법이 되겠죠. 오늘 양봉이 굉장히 깁니다. 긴 것 같으면 첫 번째 아침에 붙어서 나오면 따라갈 필요 없겠죠. 가격대가 13,800원대를 기준가 나오면 되겠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그래서 3만 들어갔고 만약에 마이너스 출발한다면 13,700원대에서 500원대에서 물량을 사면 되겠죠. 거기서 산다면 하루 이틀 받고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예, 그럼 화면에 나가는 매수가보다는 낫네요. 낫죠? 예. 사겨 사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럼 13,800원, 14,000원 부근 정도. 네. 예, 좋습니다. 일단 14,000원 조금 아래쪽에서 산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가 16,000원 불러주셨고 비중은 아까 화면 보니까 40%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종목 교체로 끝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잠시 완성된 포트폴리오 정리해 드릴게요. 이어서 우리 김준 전문가님 아까 한번 다시 잡겠다고 로엔케이.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아까 전에 좀 전에 제가 뭐 기본적인 건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핵심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3,030원으로 마감했는데 갈 땐 똑같습니다. 2,705원 내려오게 되면 그대로 50% 실어 나갈 거고요. 나머지 50%는 추억 선물 세트로 뭐 살 거 있기 때문에 현금 남겨두고 50%만 조금 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목표가 똑같습니다. 매수가는 2,705원 부근으로 해서 분할 접근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목표가는 5,400원을 잡아놓고 아래쪽으로는 2,400원 손절 라인 잡아놓고 분할 매수 접근을 해 나가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분할 매수 접근해 나가시고요. 우리는 그대로 뭐 잡아 나가도 부담 없는 가을대이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잡아 나가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발 빠져야 이제 땡큐 얘기가 나올 텐데요. 완성된 포트,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부터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SDI 멜파스의 서울 반도체는 이제 오히려 물타기 구간이 조금 왔다라는 AS가 있었지만 일단 원칙대로 손절돼서 빠졌고요. 청와혜택이 40% 비중 가장 크게 신규 편입되려 하고 있습니다. 가격 보여드리죠. SDI는요. 일단 목표가가 21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로 하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고점 부분에서 당연한 조정이다 하셨습니다. 일단 N자형 뭐 상승까지도 노리고 있는데 조금 더 눌리면 오히려 신규 매수 가능하겠고 SDI는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싶습니다. 청와혜택은요. 14,250원 말고 내일 14,000원 밑에서 한번 잡아보세요. 목표 가격은 16,000원이었고요. 자, 로엔케이를 이제 재매수하시겠다 김지훈 전문가님이 세 번째 50% 잡기 위해서 시도를 하셨습니다. 자, 가격이 좀 빠져야 할 텐데요. 2,700원대, 좀 제발 3,000원대에서 좀 내려와라 기다리고 있어 10월달 반드시 갈 종목이라고 계속 세 번째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목표 가격은 5,400원, 약 한 2배 정도 딱 보고 계시고요. 손절가는 2,400원입니다. 과연 잡힐지 세 번째 매수 시도 비중 50% 사인이 나왔습니다. 네, 뭐 다양한 종목 얘기 들려드렸는데요.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 몫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퀴즈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일주일간 한 문제 맞추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문제 내주시죠. 네. 다음 중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PBR 1.5, 2번 PBR 2, 3번 PBR 0.5, 4번 PBR 0.3. 네, 정답을 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김지훈 전문가님? 예, 일단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자를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맥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라는 게시판에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정답
정답 선택한 뒤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네, 이벤트 참여하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이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리츠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퀴즈도 푸시고 무료 방송도 좋은 것 하나 있습니다. 보시라고요. 오늘 밤 9시에요. 어제 멘토님으로 활약해 주셨던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께서 상위 1% 소위 핵종목 공략 비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멘토님, 황금메뚜기 이상재 전문가님 그리고 김지훈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네. 자, 이어지는 2부. 오늘은 이대월 전문가님의 트레이딩 아카데미로 진행이 됩니다. 내일장 위한 홈런주 공개도 있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나 전화로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